네, 안녕하세요. 정신현상학 강도 이제 32번째 시간으로요. 지난번에는 이제 관찰하는 이성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외부 세계를 이제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관찰하는 이제 이성의 행위가 이제 정신의 영역으로까지도 이제 관찰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자연 관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뒤에 좀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 자연 관찰에서의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는지 이걸 또 짚고 넘어가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런 서술의 전개 방식이 앞에서 의식장에서 있었던 그런 논의랑 좀 비슷한 그런 상당히 부정의 계기 이런 거를 좀 그런 거를 얘기하는 문장이랑 좀 비슷한 의미의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Das Beobachten bellos sie ordentlich auseinanderhielt und an ihnen etwas Festes zu haben glaubte, sieht Weber im Prinzip die anderen herübergreifen, Übergänge und Verwirrungen sich bilden. 여기에서 이제 관찰을 받는 밸런스 G는 이제 생략된 앞문장에서 앞문장에 있는 이제 버시팀트 하이트 규정들이나 또는 이제 딩게 이제 사물들을 받는 겁니다.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오덴틀리 질서정연하게 이제 분리해내고 분리나 또는 분류해내고 거기에 어떤 고정된 것을 에트바스 페스테스 고정된 것을 이제 가진다고 확립했다고 믿는 그런 관찰은 하나의 원리 위에 디엔더렌 다른 원리들이 넘나들며 포착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념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행과 혼란이 위버가 이게 이행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이런 이제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규정을 하는 거죠. 규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분류해 나감으로써 거기에 이제 어떤 고정되고 이제 동일한 것이 이제 확립했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관찰은 이렇게 자신을 믿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원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리들이 막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런 원리들 간의 상호 이행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문장에 이렇게 좀 생략된 그런 거에는 하나의 이제 동물의 예를 들면서 동물의 이제 발톱과 이빨은 자기 보존을 위한 하나의 이제 무기라고 하면서 이런 동물의 어떤 자기 동일성이 동물이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존의 동력이 이제 희미할 뿐더러 그 성에서 슐레터 그러니까 그 암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에서조차도 식물은 이제 모호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성 자체가 이중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동물보다는 식물이 어떤 이런 관찰에서, 자연에 대한 관찰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하등의 그런 걸로 이렇게 보고, 식물보다 더 아래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이제 광물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아래의 이유는 어떤 자체적인 어떤 차별성, 자기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별성의 미비로 식물보다 못하게 이제 소멸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동물, 식물, 광물 이런 식으로 자연을 분류하는 거죠. 분류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이런 자연 관찰을 통해서 어떤 뭐 동물이 뭐 그런 이제 발톱과 이빨을 가져서 자기 보존을 위한 무기로 활용한다. 이런 것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에 비한 하나의 차별점으로 이것을 보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해도 그런 규정성이 이제 고정된 것일 수는 없다라고 이 문장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린네의 이런 좀 자연 분류 이런 것 같은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이런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나온 분류 체계도 하나의 특정한 하나의 뭐 예시를 통해서 그런 분류 체계 자체도 이제 모순이나 이제 붕괴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파리 같은 경우를 이거를 동물로 봐야 될지 식물로 봐야 될지 경계의 영역에 있죠. 경계의 영역. 예. 그리고 사실 식물은 동물에 비해 더 열등한 것인가, 과연 동물에 비해 아예 의식도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헤겔은 명시적으로는 이제 동물을 식물보다는 하나의 좀 그래도 더 진화적으로 더 월등한 그런 존재로 보긴 보지만 이것을 하나의 절대적인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이제 않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So dass dieses Festhalten an dem ruhigen, sich gleichbleibenden Sein sich hier gerade in seinen allgemeinsten Bestimmungen mit Instanzen geneckt sein muss, die jede Bestimmung lauben und es aufs gedankenlose Beobachten und Beschreiben zurücksetzen. 여기 제가 조금 여기 점점점 찍은 거는 제가 일부 조금 문장을 생략한 건데, 여기 그래도 이거 문장에 이어지는 의미로는 별 제약을 받지 않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스트할텐 이렇게 고요하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존재로의 페스트할텐 고차.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을 아주 이제 평안한 상태, 자기 동일성, 자기 스스로가 자기인 것을 이렇게 그대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고요하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런 자기 동일적인 존재로의 어떤 고정은 여기서 자신의 가장 일반적인 알게마인스테인, 가장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규정에서조차 어떤 사례, 인스탄첸, 사례, 예시를 통해서 조롱받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는 D는 이제 그런 사례 인스탄첸을 받는 걸로 보고요. 그런 사례는
이해돼 보시면 그러한 자기동일적인 하나의 그런 그런 규정성을 약탈하고 라우벤 이제 강탈한다는 거죠. 약탈하고 그런 이제 S는 이제 그런 고착점 그러니까 DJS 페스트할텐을 받는 걸로 보고요. 그런 고착점은 S 고착점은 그런 하나의 무사유적인 게단켄롯의 무사유적인 관찰과 서술로 되돌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확고하게 자기가 이제 규정했다고 믿는 하나의 그런 고정된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예외가 등장하면서 그런 규정은 이제 그 규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약탈된다고. 그 약탈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좀 아주 뭐 자연의 어떤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관찰도 무사유적인 생각 없는 관찰,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런 관찰과 서술로 오히려 뭐 그것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아무리 체계적인 관찰이라고 해도 이런 관찰이 법칙적이고 필연적인 하나의 해겔이 말하는 개념 인식으로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는 한 그러한 관찰은 언제든 일상적인 관찰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의 의식장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의 계기, 이런 부정의 변증법을 이성의 동력으로 보는 해겔에게 이러한 설명은 이제 여태까지 했던 해겔이 그런 설명과 정합적으로 이제 부합이 되는 거고 일관된 거고, 이런 부정의 대상에는 역시 이제 해겔의 변증법도 이제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즉 해겔은 이제 철학은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으로서만 이제 의의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이제 철학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보편성과 이제 특수성의 하나의 이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이제 특수성은 이제 개별성을 규정을 함으로써 개별성의 어떤 그런 특징, 표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 보편성과 관계에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의식장에서 이제 회의주의 이후의 단계에 나오는 하나의 그런 삼중의 관계가 있었죠. 의식에서 그러니까 개별자와 보편자와 그것을 매개하는 이제 특수자, 그것이 이제 뭐 하나의 기독교에서는 이런 특수자가 이제 사제직 뭐 이런 역할이었는데, 이런 특수자도 결국에는 의식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특수자도 의식의 매개로서 개별자와 보편자 사이에 이런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런 특수성, 보편과 개별자를 매개하는 특수성, 그러니까 이제 개별자를 예를 들어 뭐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그렇게 이제 그런 규정하는 것, 개별자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규정 자체가 하나의 그런 계속 영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착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항구적 진리로 보는 시각이야말로 하나의 이제 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 관련된 뭐 사례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시대 흐름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보여주는,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는데, 한 중학생이 하나의 한 세계 유수의 어떤 학술지에 논문이 이제 게재됐다는 이런 사례를 보고, 이거 정말 천재적인 그런 신동이 이렇게 나온 건가,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이제 학습의 방법이 이제 바뀐 거죠. 학습의 방법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어떤 학위 수여와 이것의 보증의 어떤 사회적인 효과로 하나의 지식의 그런 축적과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예전과는 동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지식이라는 거를 하나의 특정 그런 뭐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인준, 학이라는 그런 인준을 통해서 그런 이제 뭐 어떤 논문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의 하나의 독점적인 창구 역할로는 이제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지식의 어떤 그런 평가나 평가 체계를 하나의 폐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고착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읽은 소설 중에 그 토마스 하디의 이제 이름 없는 주드라는 아주 그 결말이 아주 그 비극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당히 쇼킹한 그런 걸로 끝나는 소설이긴 한데, 그 전개 과정에서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주드라는 인물이 이제 자신의 이 사람이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해서 아주 해결가 비슷한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석공이라고 하는 이런 출신 성분을 벗어나기 힘든 이런 사회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중학생이 세계 유수 논문에 이렇게 중학생의 논문이 등재가 되고 한 거는 이런 이제 토마스 하디가 당시에 이제 비판적으로 봤던 이런 사회상과는 다른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는 또 그 중학생의 논문 사건의 획기적인 이런 사례. 그래서 이제 토마스 하디도 이제 이름 없는 주드라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런 사회의 그런 이제 개혁을 한 사회가 어떻게 어떤 뭐 이런 옥스퍼드 대학이 이렇게 노조 출신 그런 노동자들한테 그런 학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듯이, 분명히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 요구되는 그런 이제 지식, 그리고 지식의 어떤 그런 결합, 활용,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창출되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뭐 관련해서 드는 생각은, 과연 철학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이게 전문화된 거는 해겔 당시에도 사실은 해겔도 뭐 실제로는 정식으로 철학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죠. 거의 한 150년, 100년 이렇게 그런 역사를 갖는, 우리가 이제 뭐 주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그런 의미로만은 있을 때는 이제 분명히 시대적인 한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인문학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거의 뭐 3, 40년 전부터 있었던 뭐 그런 얘기이긴 한데,
분명히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그 전개,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전개 방식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